2년 동안에 3천억대 영업이익을 잇는 회사가 갑자기 8천억대 1조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2년 동안에 2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2년 동안에 뭐 3배 이상 증가한다. 40배 주는 게 그게 무리입니까? 그렇게 무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대표님, 네. 그 에코프로 BM 12월에 네. 수주가 43조 8천여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냥 44조 해주세요. 이왕이면 좀 올려주세요. 반올림. 네. 44조 원의 수주의 의미 어떻게 보실까요? 의미 좋죠. 네, 당연 큰 의미고요. 공급 계약이 나오는데 그러면 나는 Q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걸 해석해야 되는데 Q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잡히는 것들은 수출 물량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하반기부터 나왔던 수출 금액들이 쭉 떨어지다 보니까 뭐 전기차 재고가 많고 리튬 그리고 메탈 가격 하락하고 하는 이 과정 쪽에서 양극재의 수출 가격들이 뚝뚝 떨어지는데 2차전지 소재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건가요? 중요한 거는 네.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Q가 회복되는 과정들이 장기적으로는 있다는 쪽이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에 뭐 전기차가 안 팔린다 뭐 무슨 이러다가 하이브리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Q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대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들은 맞다. 특히 아직 개화도 되지 않은 북미 쪽에 대한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이제 금리가 인하합니다. 게다가 내년 1월 달부터 당장은 기존의 IRA 법안이 바뀝니다. 지원을 그동안은 사고 나면은 나중에 지원해줬던 쪽이 이제 당장 사면서 깎아줍니다. 그럼 되게 싸 보이겠죠? 근데 금리까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년에 봐야 될 모습들이고 그럼 거기다가 P는 이거는 솔직히 움직임에 따라서 P가 이제 떨어진다는 거는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P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5년, 10년간의 어떤 2차전지 그리고 또 전기차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쪽에서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올라갔다는 국면들이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P가 떨어졌다는 거는 Q에 대한 흐름들이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하나의 장기적인 국면 쪽에서 이번에 나왔던 44조 가까운 어떤 장기 공급 계약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이상이 없다는 쪽이니까 우리 여전히 성장을 해 라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네. 실적이 부진했던 걸 보고 네. 어떤 투자자분께서는 아니 슈퍼을이라면서 네. 그 원가 가격 하락 보전도 못 받는 슈퍼을이 어딨나요? 네. 하면서 화를 내신 분도 계세요. 꼭 그렇지 않아요. 슈퍼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슈퍼란 얘기는 동네 슈퍼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의 관계 쪽에서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나 이거 누가 배터리 만들어줘야 되고 그에 네. 따라서 이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누가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해주지? 그러면은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 수주에서 혹시 그 에코프로 BM이 슈퍼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신 대목이 있으실까요? 확인된 거죠. 그 규모를 그대로 받았다라는 얘기를. 그 만약에 이거 내가 받고 싶은데 캐파가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 이게? 찢어져서 여기저기 가면서 뭐 아마 다양한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 사람 입장으로는 한 군데에서 적정한 캐파가 되는 쪽에서 꾸준히 가는 걸 좋아하지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여기서 받다가 이제 꾸준하게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 있는 회사가 갑자기 나 지금 힘들어요. 좀 제대로 생산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조달에 차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까지가 되지 않고 네. 설비 투자 계속하면서 이어갈 거를 충분히 조달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이런 슈퍼을이라고 하겠죠. 캐파가 된다는데 가장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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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LG 엔솔도 네.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장어 안 됩니다. 와이프가 보시면 큰일 나니까요. 네. 손을 이렇게 내밀게 될까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쪽에서 그럼 충분하게 그 정도만큼의 캐파가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위축됐다가 또 확장됐다가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사들이 왜 지금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설하고 설비 투자를 하고 있을까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저희가 자꾸 생각하는 중국이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전기차 시장 쪽에서 LFP가 대세가 될 것 같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LFP는 끝날 거예요. 단종될 거예요. 왜냐면 단종이요? 단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왜요? 네. ESS에 많이 들어간대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단종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거 기술적 해자가 별로 없는 쪽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돈만 있고 라인만 갖추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돈이 안 돼요. 앞으로는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범용 기술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쪽에서 거기서 어떤 그러면 돈 있어 나 그쪽 해볼까 훅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쪽에 대규모 자본 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장벽이 중요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NFP는 그냥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기술이고 거기서 레벨업된 쪽이 당연히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가는데 그거를 북미 같은 이동거리가 많은 국가 쪽에서 당연히 NFP보다는 NCM을 써서 효율을 높이려고 하겠죠. 게다가 양극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양극재 한 개를 또 음극재로 더 기술력을 올리기 시작해서 첨가재 또 음극재에 대한 기술 맞물리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텐데 그걸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은 NFP는 더 이상 뭐 지금 얘기 나오는 뭐 셀투팩 정도까지 해서 뭐 NCM까지 따라왔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충전 횟수나 그리고 또 효율을 생각했을 때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도 NFP 배터리를 개발하는 척하고 뭐 출시하는 척만 하지? 아닙니다. 할 겁니다. 출시해서 아이고, 예. 네. 출시해서 네. NFP까지 우리 기업들이 다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다 섭렵해서 네. 중국은 이제 끝나고 네. 우리만 배터리 업계에 최강자로 살아남는 건가요? 만약에 파나소닉이 NFP까지 해서 그걸 커버해 준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NFP는 그러니까 지금 파나소닉 입장 쪽에서도 그 정도까지 투자를 강력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회사예요. 그럴 또 의사결정 구조가 되는 회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좀 진취적이지 못한 일본 기업들의 특징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국내 기업들은 일단 딱 판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 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북미 쪽에 대한 성과들, 특히 북미 쪽에서 그러면 그 고급 과잉이 되는 중국 배터리들 이렇게 쭉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번에 철퇴만 됐지 않습니까? FEOC를 통해서 중국 업체들 25% 합자만 해서 그 정도 지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거다. 그래서 우리 IR 보조금이 안 되고 아예 그냥 레드라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못 할 겁니다. 안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기반 삼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은 범용 쪽이다 보니까 특히 NFP 많이 쓸 수 있는 데가 그런 거 있죠. 영업용, 배달용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왔다 갔다 짧은 거리 돌리고 도시에서 그리고 그냥 다시 충전시키고 하게 되면 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계속 효율은 금방금방 떨어지겠죠.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재활용도 안 되고 재활용도 하긴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설비 투자해가지고 재활용해서 뽑아내는 것 가지고 NFP가 와 배터리 재활용이다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그냥 사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는 NFP처럼 이제 범용되는 쪽이 NCM 쪽으로 많이 쓰일 겁니다. 그게 나왔을 때 그걸 다 북미 쪽에서 누가 하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네. 네. 배터리 중 우려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우려 요인요. 네. 지금 시점 쪽에서 일단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 그러니까 보급화를 훨씬 더 빠르게 나오는 거, 그게 더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전히 공급이 장기적인 시기열로 봤을 때는 공급 부족 상태고, 그리고 또 공급 부족으로 보시네요. 네. 그것도 논란이 많잖아요. 이게 일정한 시점에서만 보게 되면은 뭐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확장돼서 봤었을 때 지금 또 하나 볼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용도가 전기차랑만 이퀄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그거 말고도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지금 현재는 LFP가 ESS로 많이 쓰이죠. 근데 좀 더 한 단계 레벨업 된다라고 하게 되면 LFP보다 NCM 3원계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더 앞으로에 대한 기술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걸 그만큼 범용시킬 수 있는 쪽들, 그만큼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들, 안정성 잡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효율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또 이번에 혹시 테슬라에서 나왔던 그 옵티머스 로봇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네. 스쿼트하고 달걀 이렇게 이동시키고. 와, 이게 손에 들어간 센서가. 네. 그럼 여기서 문제. 그 배터리. 누가 씁니까? 그 배터리는? 그 배터리 LG 엔솔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 들어가기 시작하죠. 네. 얘네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뭐 상용화 단계 좀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산업용 쪽에서 들어가기 시작한다. 대량 생산해서 공장에 막 다 깐다고 하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맞습니다. 네. 배터리 그럼 뭘 써야 되나요? LG 엔솔. 여기 들어가는 것들. 또 하나 가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의 형상을 한 거 아니고 이제 바퀴만 달려가지고 우우우 하고 다니는 그 AMR이라고 하는 쪽들. 이건 다 배터리가 장착돼야 되겠죠. 이거
누가 쓰겠습니까? 물론 LFP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쪽에 대해서 LFP 그런 쪽에 들어가는 LFP는 그러면 중국 거 갖다 쓸까요?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우리 그래서 지금 국내 업체들이 이쪽도 라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오는 수요 차단시키고 우리가 다 하겠다는 쪽이 딱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것도 국내 업체들한테는 수혜겠죠. 그러니까 LFP도 한국 업체들이 합니다. 그래서 수혜입니다. LFP도 네. 양극재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워낙 해야 될 일이 삼원계 쪽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거밖에 없나요? 우려 요인이? 가격 인하 압력? 인하 압력보다 가격을 낮춰서 대중화를 좀 더 빨리 시켜야 되는 요인들 이게 높은 거 그래야 전기차에 대한 자극을 좀 더 시킬 수 있는 요인들 이게 중요한 건데 될 겁니다. 왜냐면 북미 쪽에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이제 맞춰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나오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때문에 비싼 배터리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P가 비싸다고 해서 아우 지금 P는 비싼데 Q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떨어지면서 Q가 올라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같이 적정한 흐름까지 간다 그러면 레벨업이 된 쪽으로 나오겠죠. 항상 중요한 거는 Q입니다. P는 왔다 갔다 하는 영향을 받겠지만요. 전기차 이후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이런 로봇 관련한 배터리 모멘텀은 아직은 안 터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기아에서 나온 것 중에 모델 중에 컨셉트카로 PBV라고 나왔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애플카가 이런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운전대 있고 뭐 그래서 운전대 들어가 이렇게 이러고 있을래 이게 아니라 사람은 그냥 타서 사람을 이동시키는 하나의 기계입니다. 그 전기 기계입니다. 전기 기계입니다. 그 안에 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즐겨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뭐 TV도 있을 거고 뭐 오락기도 게임기도 있을 거고 뭐 이럴 텐데 이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나를 이동시켜주는 하나의 그 목적이 있는 기계지 않습니까? 네. 기기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배터리. 배터리. 예. 이거는 전기차보다 한 단계 레벨업된 기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또 자율주행이 이제 완전하게 탑재된다 그러면 앞으로 탑재될 거는 무궁무진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담당할 회사들, 그거를 또 기반이 될 회사들, 이거에 대해서 Q를 단순하게 지금 이제 전기차 재고가 얼마 2배가 늘었네, 이것 때문에 잘 안 팔리네, 이거 가지고 생각했다가는 큰 그림을 놓치는 게 되죠. 배터리주 기대 요인을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배터리주의 핵심은 Q 확대입니다. 그 Q 확대고 Q 확대가 되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네, 원래는 이런 성장 산업 쪽에서 가장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쪽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격돌할 것 같고 여기서도 나올 것 같고 저희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중국이 정부 보조금 가지고 밀고 들어왔던 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LFP가 왜 중국에서 그렇게 성행할 수 있었냐면은 결국에는 다 중국 그 독재기관이 독재자가 이거 해 밀어줘 나만 믿고 해 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기반들 이게 받쳐주다 보니까 잠깐만 우리 위에서 하래 만듭니다. 적자나요. 적자나는데 적자내고 팔아도 돼요. 저 이번 분기에 이만큼 적자입니다. 보존해줄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이만큼만 수익이 나요. 그래도 보조금을 딱 주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으로는 수익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럼 이거 중국 정부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좀 포화됐다 그러면은 이제 됐다라고 이제 그만할 겁니다. 보조금을 중지했을 때 그때 갑자기 난리가 났었잖아요. 중국 쪽에요. 그러다가 이 설비 투자 어떻게 그러다가 중단했다가 지금 코로나19 셧다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다시 보조금 지급되니까 막 또 가동을 돌리고 이런 상황들이죠. 거기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산업이라고 하게 되면 자생력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과잉된 설비 투자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옵니다. 유럽도 지금 막으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 물론 이제 그러면 동남아 아니 뭐 다른 국가 쪽으로 막 치열하게 나갈 준비를 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중국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 핵심적인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실적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전망해 주시면 됩니다. 4분기 실적, 내년 실적, 혹은 2025년 어떤 쪽의 실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전망 가능한 실적은 어떤 시기일까요? 일단 지금 나가는 증설 속도 그대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예. 하게 되면 아마 오래된 역성장입니다. 당연히 하반기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Q만 살아난다 그러면은
기저효과까지 같이 붙어서 나간다 그러면 내년은 당연히 변화가 상저하고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까지 나올 것 같고 아마 2000 지금 한 25년 가게 되면 지금 나온 증설속도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영업이익 8천억 1조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습니다. 2025년에요. 2025년에요. 예. 최소 8천억대 이상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8천억대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년 뒤에 바라볼 수 있는 영업이익 8천억대인데 지금 시총이 30조가 간 넘었죠. 그러면 PR 40배. 물론 소재 업체들 치고는 국내 업체가 너무 프리미엄을 과도하게 받는다라고는 할 수 있어도 아니 2년 동안에 3천억대 영업이익을 잇는 회사가 갑자기 8천억대 1조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2년 동안에 2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2년 동안에 뭐 3배 이상 증가한다. 40배 주는 게 그게 무리입니까? 그렇게 무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만큼에 대한 성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지금 PR을 계산하는 그러면 그럼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인가요? 약간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시장이 주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보여주고 있는 성과를 그대로 나오는 거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주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통 얘기하는 성장주 쪽에서 고밸류라고 하잖아요. 왜 고밸류겠습니까? 그만큼의 성장을 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정도 주가가 바라보면서 괜찮아. 물론 변동성은 큽니다. 고밸류다 보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를 바라보는 고밸류 종목들이 보통 저희가 가치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맹점이 그거예요. 저평가만 찾아요. 그게 아니라 왜 대한민국에선 고성장, 고밸류의 종목들이 탄생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의 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치 그대로 이어가고 그거보다 성장률이 계속 또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반영되는 과정들 이해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치 투자할 때 함몰해서 이어가다가 같이 매매를 해봤어요. 반 정도는. 네. 가치 투자는 계속 후퇴. 성장주 쪽은 오히려 잘 걸리면은 큰 폭의 상승. 계좌 레벨업 하는 게 이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걸 K증시에 대한 특성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약간 신흥국 개념인데 신흥국인데 어느 정도 제조업 쪽 기반이나 이런 쪽에서 기술력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기술에 대해서 거기다 돈까지 투여돼서 성과를 내는 쪽이 확인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고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어가는 과정들을 너무 저희는 무시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 밸류가 비싸다. 아니 언제 밸류가 비싼 거 사보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거기다 자기네가 알고 있는 뭐 PBR, 뭐 PR 갖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PBR도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정말 안타깝지만 PBR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PBR은 제 개인적으로는 바닥을 잡는 데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에서 바닥을 만들었겠지.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도 이 정도에선 거의 바텀을 만드는 과정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PBR도 예전 거를 그대로 가져오기 시작해서 예전에 이 정도 갔으니까 이번에도 PBR 뭐 2배, 3배는 저항일 거야. 네. 물론 전통 사업이고 어떤 장치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피라미드를 갖춰놓는 순간 이게 미래에 대한 성장과 폭발하면서 맞춰지는 플러스 알파가 이만큼 있는데 그것까지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PBR은 캡을 쓰는 건 아닙니다. 바닥으로 만들어서 움직임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거기다 몰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성장이 예상하는 그 정도대로 그대로 가는지 이것만 체크하시되 성장이 약간 삐끗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큰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PR은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여쭤볼게요. 그거는 PR에 대한 개념은 시장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주는 거를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는 순간 내가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계산을 잘 안 하고요. 네. 보통 지금 저 잠깐 40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까지. 그러면 이 정도쯤에 밸류들을 받을 수 있겠다. 근데 거기서 생각보다 더 증설이나 강력한 또 수주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더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는 40배, 50배 뭐 이 정도까지가 한계야. 지난번에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100배, 뭐 80배, 100배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정도까지 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2배 더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흐름은 챙긴다고 하더라도 네. 시장에서 보여주는 그 단계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 PR 이런 거 생각 잘 안 합니다. 하게 되면은 예전 수준과 비슷하게 보게 되면 7, 80배는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성과를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도를 줘도 되지라고 시장이 인정을 하겠지. 지금처럼 위축된 기간 쪽에서 앞으로의 밸류를 이만큼 재단하는 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다시 성장의 경로로 나갔을 때 그때에 대한 흐름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지금은 여전히 성장 경로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혼돈 구간 쪽에서는 너무 PR을 내가 잡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배터리주 투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주가 7월 사상 최고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씩은 나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2024년도에 관심 있게 볼 만한 배터리 내 세부 업종이나 종목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고 네. 마무리해볼까요? 요즘 제가 에코프로보다는 지주사보다는 사업회사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걸 많이 먹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업황이 약간 위축됐다가 돌아갈 때는 물론 지주사 그렇게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지난번 고점까지 어떤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 정도가 일단 어느 정도 한계가 아니겠느냐. 근데 왜냐면 계속 안에 있는 또 에코프로 머티도 나왔고 그다음에 CNG 이노베이션 나올 걸 감안하게 되면 네. 어느 정도 한계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코프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게 아니란 거거든요. 이게 그랬었으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죠. 근데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으로 본 적이 없고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 여전히 성장 산업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왜 그렇게 저를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회사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차라리 포스코 퓨처엠 쪽을 보면서 장기 투자는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쪽 보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은 사업회사를 챙기는 게 지금 시점은 더 낫다. 이게 정상 매도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홀딩스 쪽도 그리고 또 에코프로 자체도 영향을 받긴 하겠죠. 근데 계속 사업회사들이 IPO가 되는 과정 쪽에서 그에 따른 밸류가 좀 흔들리는 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에코프로보다는 사업회사를 보자 한쪽이고 내년은 3원계가 또 한 번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음극재가 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겠다 한쪽에서 음극재 관련된 쪽에서 어차피 흑연 쪽은 중국이 70%를 담당하다 보니까 안 쓸 거 아닙니까? 손절. 근데 거기다 더 높은 효율성과 충전 쪽에서의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실리콘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할 수 있는 요인들 쪽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한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터리주 PR 찾기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